마련해뒀으니까 저쪽에 앉아 계세요. 저는 시모가 일부러 아픈 척을 하고 돌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는 시모가 일부러 안 온 것 같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남편도 이미 저처럼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말만 안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해도 너무하신다. 아무리 딸인 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첫 손녀 돌잔치인데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눈치 못 챌 거라고 생각하고 안 오신 건가? 뭐야? 당신도 어머님이 일부러 안 오신 거 알고 있었어? 나 당신 화낼까봐 일부러 말 안 하고 있거든. 내가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바로 눈치챘지. 내가 볼 땐 막내 동생도 눈치챘는데 아버지만 눈치를 못 채고 계신 것 같아. 성격이 쿨한 게 이럴 땐 안 좋다니까. 그리고 제가 둘째도 딸을 임신했었는데 시모는 둘째도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서 엄청 비아냥거리셨습니다. 아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오혁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될 거라고 진작에 예상을 했어. 누굴 탓하겠니? 내 아들이 그 모양인걸. 그래도 셋째가 있으니 셋째의 기대를 걸어봐야지. 셋째라뇨? 어머님, 저희 둘까지만 낳고 안 낳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셋까지는 저희 정말 무리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아들만 낳아봐라. 내가 너희 시아버지한테 말해서 매달 용돈도 많이 보내줄 수 있어. 어머님, 돈 때문이 아니라요. 새 키우기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 연년생이라 남편이랑 제가 뼈를 갈아가면서 애들 키워내야 되는데 언제 셋째를 낳아서 키워요. 시모는 돈을 대줄 테니까 어떻게든 셋째는 아들을 낳으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연년생을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갓난아이 둘을 키우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셋째를 어떻게 가지겠나요? 남편과 제가 일상까지 이루면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걸 시모도 뻔히 알면서 저희를 볼 때마다 셋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희 도대체 셋째는 언제 가질 생각이니? 둘째 낳은 지 1년 정도 지났으면 정은이 몸도 회복됐을 텐데 이만하면 낳을 때 되지 않았니? 그리고 너희 애 키우는데 힘들면 둘이서 고생하지 말고 아기 봐주는 이모님 써. 어머님, 저희 이미 도와주시는 이모님 계시고요. 셋째는 진짜 힘들어요. 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못 낳아요. 어머님이 3명이나 낳아서 기르신 것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를 셋이나 낳아 기른 시모가 존경스러워 보여 시모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줬더니 시모는 부끄러운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는 됐고 너희 셋째를 내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져서 낳도록 해라. 어머니, 이 사람이랑 저랑 정말 힘드니까 장난으로라도 셋째 이야기하지 마세요. 설마 손주 보고 싶어서 계속 셋째 가지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남편의 말에 정곡이 찔렸는지 시모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모는 셋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둘째가 4살이 됐을 때 의도치 않게 셋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들러 셋째 소식을 시부모에게 전하자 시모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너희 결국엔 셋째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축하한다, 정은아. 내가 기대 많이 하마. 이번엔 꼭 아들 낳자. 아이, 당신은 왜 자꾸 아들 이야기 꺼내는 거야? 오혁이가 아들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눈치 없이 오혁이 앞에서 아들 이야기 꺼내지 말고 입 다물어. 시모는 저희 셋째가 아들이길 기대하셨겠지만 시부모들에게 셋째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저희 부부는 이미 셋째의 성별을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사람 뱃속에 있는 우리 셋째 딸이에요. 셋째도 딸이고 저희 셋째 이후로는 절대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셋째도 딸이라고? 너희 그래서 셋째 딸인 거 알면서도 낳겠다고 온 거니?
너희 둘 다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구나. 셋째가 딸인 거 알면 지웠어야지. 시모의 말이 끝나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상과 다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밥을 먹고 있는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 듣고 화 많이 났지. 당신이 그 자리 엎어버릴까봐 걱정을 엄청 했었는데 참아줘서 고마워. 너무 화가 나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 앞으로 어머니 볼 생각 없고 셋째 낳아도 어머니 안 부를 거니까 당신도 어머니 연락 오면 다 무시해. 남편이 화가 단단히 나서 홧김에 시모를 안 보겠다고 말한 건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정말 시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와도 모조리 무시해버렸죠. 시모는 그런 남편을 이해해줬고 시모는 남편 몰래 저에게 틈틈이 연락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시모의 연락을 무시하라고 했었지만 차마 저까지 그럴 수가 없었죠. 정은아, 오늘 오혁이 몰래 집에 가서 셋째 좀 구경해도 될까? 그 오혁이한테는 낙한다고 말하지 말고 나 잠깐만 아기 얼굴 볼 수 있게 해줘. 그럴 수 있지? 애들 아빠 오늘 낮부터 저녁까지 일 있어서 나갔는데 그때 오셔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애들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드릴게요. 저도 시모가 밉기는 했지만 아이 얼굴을 궁금해하는 시모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모를 집으로 초대했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시모는 셋째를 보며 엄청 예뻐했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어딜 가든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고 하더니 우리 아기 이제 막 태어났는데도 예쁜 게 눈에 보이네. 그렇죠 어머님. 셋째가 눈이 엄청 예쁘다고 산부인과랑 산후조리원에서 소문이 파다했어요. 아들 낳은 집에서 사돈 맺자고까지 했다니까요. 그러게 엄청 예쁘다. 정말 고생했어 정은아. 애들 때문에 집에서 박혀있어서 답답하지 않아? 내가 아기 한두 시간만 봐줄 테니까 잠깐 바람 좀 쐬고 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오라는 시모의 말에 저는 바로 겉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저 집 앞에 카페 가서 커피 좀 마시고 올게요. 올 때 어머님 커피 좀 사올까요? 거기 디저트도 엄청 맛있거든요. 난 됐으니까 애 걱정은 말고 거기서 커피랑 디저트 여유롭게 먹고 와. 1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2시간도 봐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저 금방 먹고 올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저는 신이 나서 집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갖는 혼자만의 시간이라 저는 그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디저트도 실컷 먹고 30분 만에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집에는 시모도 아이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저는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모는 전화를 꺼두고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이 우리 막내 데리고 사라지셨어. 어떡하면 좋아? 전화도 꺼져 있어서 찾을 방법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랑 우리 막내가 사라졌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설명부터 해봐. 어머님이 막내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당신 없을 때 집에 오셨거든. 그러면서 나보고 밖에 바람 쐬고 오라고 해서 잠깐 카페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아이랑 같이 사라지셨어. 어떡하면 좋아? 저에게 화를 낼 줄 알았던 남편은 의외로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집 주변 찾아보고 없으면 아버지 집으로 와. 난 아버지 집 근처에서 찾아보고 아버지 집에서 기다려볼게. 저는 집 주변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첫째랑 둘째를 데리러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것도 깜빡 잊고 시모를 찾아 헤맸죠. 그렇게 장작 8시간이 흐르고 시모가 집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아이를 찾아 헤매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소파에 시모가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달려가 시모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막내 어딨어요? 왜 어머님만 여기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애 어쩌셨냐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안전한 곳에다 맡겨놨다. 어차피 너 걔랑 한 달밖에 더 붙어 있었니? 정 더 붙기 전에 너랑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거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전한 데다가 맡겨놨다뇨? 내 딸을 어머님이 뭔데 다른 곳에다 맡겨놓고 정을 떼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머님 설마 애를 어디다 갖다 버리시고 온 건 아니죠? 이미 딸 둘이나 있는데 무슨 셋이나 키우겠다고 그러니? 없는 애라고 생각하고 다시 셋째 준비해라. 내가 볼 땐 너희 한 번만 더 낳으면 아들 낳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사정을 더 듣지도 않고 바로 시모의 뺨을 날려버렸죠. 미친년 같은 이라고 설마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짓을 해? 당신이 우리 제이 고아원에 갖다 버렸을 때 그때 이 집에서 쫓아내야 했는데 감히 내 동생도 모자라서 내 새끼까지 갖다 버려? 당신 정말 내 손에 죽고 싶은 거야? 도대체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멱살을 잡히자 그제야 우리 막내딸 아이의 위치를 실토했습니다. 경기도에 내가 잘 아는 고아원에 맡겨놨어. 거기는 다른 곳보다 시설이 훨씬 좋고 입양도 잘 된다고 하더라. 너희같이 이미 딸 많은 집보다 아이가 없고 아들만 있는 집에 입양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시모를 바닥으로 내팽개쳤고 시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모를 끄집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부와 시모가 사라지고 난 후 제가 남편에게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편이 저만 몰랐던 시댁의 비밀을 실토했습니다. 전현 내 친모 아니고 계모야. 막내한테는 친엄마지만 나랑 제이한테는 계모라고.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제이 나이가 3살이었어. 전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이를 고아원에 갖다 버렸더라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우리 제이 딸이라서 갖다 버렸대. 딸 같은 건 다 필요 없다고 그때부터 연불 외우듯이 말했어. 어머님 진짜 미치신 거 아니야? 아가씨를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고?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뒀어? 그때 집에서 쫓아냈어야지. 그때 마침 엄마 뱃속에 막내가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 쫓아내지 못하고 집에 둔 거였어. 그리고 전현이 나랑 제이 자기 친자식처럼 잘 키울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봐준 건데 결국엔 내 딸한테까지 그런 몹쓸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걸 왜 이제야 말했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어머님이랑 아기 둘만 있게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는 어머님 철석같이 믿고 그냥 둔 거였다고. 콩가루 같은 집안 이야기를 너한테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거든. 남편은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시모가 저희 막내딸을 버린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갓난아기들 사이에 누워있는 저희 딸을 한눈에 알아채고 찾아올 수 있었죠. 어쩐지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 친부모도 아니고 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데리고 왔는데 차림새가 너무 화려하시더라고요. 아기 못 받겠다고 하면 더 위험한 짓 하실까봐 일단 아이 받고 경찰에 신고할 참이었어요. 막내를 찾고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부에게 막내를 보여드리며 안심을 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시댁으로 가니 시모가 무릎을 꿇고 시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시모는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었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맞기도 많이 맞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았어. 하루는 친할머니가 나를 갖다 버린 적이 있었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가족 품에 돌아온 거야. 그때부터 딸만 보면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불쌍하기도 하면서 혐오스러워지더라고.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세뇌를 당한 건지 내 눈에 딸은 다 쓸모없는 존재로 보였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네가 엄마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야. 시모의 과거는 딱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서 있자 시부가 남편과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둘이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용서하고 아니면 나도 너희 의견을 따르마. 오혁이 네 생각은 어떠냐? 너희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는 이 사람이 제이 갖다 버린 그날부터 저희 엄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는 이 여자 찢어 죽이고 싶어요, 아버지. 아버지도 이 여자 이제 그만 봐주시고 이 집에서 쫓아내세요. 막내도 아무 말 못할 겁니다. 시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결정을 시부에게 맡겨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날 저희 부부가 시모에게 받은 상처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습니다. 그 여자 쫓아냈다. 이혼 도장도 깔끔하게 받아뒀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뒀다. 욕심이 많기도 하고 그동안 누리고 산 게 많아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을 텐데 설마 아버지가 돈까지 쥐어주신 건 아니죠? 처음엔 안 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평생 막내랑도 연락 끊고 살겠으니 조금만 달라고 해서 3천 정도 쥐어줬다. 그리고 막내랑 평생 연 끊겠다는 각서도 같이 받아뒀어. 그 여자 이 집에서 나가고 괜히 막내 핑계로 매달리거나 찾아오면 귀찮은 일 아니냐.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 쥐어주고 보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렇긴 하네요. 우리 제이도 이제 한국 들어와서 아버지도 보고 저도 보고 우리 조카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제이 들어오면 아버지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시모가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신우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내 도련님이 이 일로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하며 자신의 친모를 혐오하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미워해도 저는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래도 저 평생 형이랑 누나한테 죄책감 가지고 살아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저도 형이랑 누나한테 동생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도련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도련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저는 도련님 밉지 않고 오히려 걱정이에요. 이 일로 도련님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이랑 누나들은 늘 도련님 걱정하고 신경 쓰고 있으니까 힘든 일 있으면 형이랑 누나들한테 말해서 도움도 받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폭풍이 한번 지나간 자리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는데 시부는 시모가 쫓겨난 지 6개월 만에 새 시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정리가 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폭풍이 몰아쳤죠. 이 사람이 너희 새엄마 될 사람이다. 내 고향 친구고 나랑 알고 지낸 지는 50년 넘었다. 우리 둘 다 남은 생 외롭지 않게 함께 하기로 했으니 그렇게들 알아둬라. 시부가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건 아니지만 어떻게 여자 없이 살지를 못하나 싶었죠. 돈 많은 남자들은 다 이런 건가 싶어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기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별난 거야. 나는 절대 아버지랑 달라서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아버지 바람 피우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 그래도 난 좀 신경 쓰이네. 그리고 새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버님이랑 그분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난 한동안 그분한테 우리 아이들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그분도 우리 사정 다 알아서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아버지 친구 말로는 그분 엄청 좋으신 분이시래. 남편이랑도 사별했고 아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 평생 재혼할 생각 없었는데 아버지가 6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매달려서 받아주기로 하셨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남편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새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보여주는 게 깨름직했는지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에는 아이들을 꼭 저희 친정에 맡기곤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도 새 시모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왜 데리고 오지 않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 주셨죠.
새 시모가 시부와 함께 산 지 1년 정도 됐을 때 남편과 제가 안심을 하고 아이를 보여드렸는데 새 시모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이가 좋아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내 아이도 못 낳아서 엄청 속상했었거든. 나는 평생 어린아이 품 한 번 못 안아보고 죽겠다 했는데 말년에 남편 잘 만나서 손녀 셋이나 안아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새 시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자 시모는 그때부터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아이들을 보고 가셨고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 아이를 봐줄 테니 데이트를 하고 오라는 둥,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냐는 둥, 어떻게든 아이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편과 저는 새 시모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풀려서 주말마다 아이들을 시모에게 맡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새 시모를 할아버지보다 더 좋아하고 잘 따르고 있답니다. 앞으로 저희 집은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오더라도 제발 아이 관련된 일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선 남편과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줘야겠지만 말이에요. 아이를 다 키워서 시집 장가까지 보내신 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선배님이신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보셨겠죠? 힘들어도 어떻게든 잘 살아내신 인생 선배님들을 보고 용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 셋 키우는 게 힘들어도 선배님들처럼 잘 견뎌봐야겠습니다.